이제 시일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106쪽 얘들아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우리 우주의 구성과 운명이네. 그럼 처음에 이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가모가 제시한 빅뱅 우주론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급행찬 우주론을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관측 사실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우주론이 더욱 정교하게 발전해 나오고 있대. 처음에 나온 게 암흑물질이네. 우리의 몸, 주변의 나무, 돌, 바다, 별, 은하 등을 이루는 물질을 보통 물질이라고 한다. 보통 물질은 사람의 눈이나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 관측할 수 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러한 보통 물질 외에도 다른 존재가 있다. 알지 못하는 물질이라는 의미의 암흑물질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암흑물질의 발견 볼게. 나선 은하가 태양계처럼 은하 전체 질량의 대부분이 중심에 모여 있다면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케플러 회전을 해야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선 은하는 이 가운데 만약에 질량이 뭉쳐 있다면은 나선 팔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케플러 회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의 루비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별들과 외곽에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가 거의 같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즉 은하의 중심에서 멀어지더라도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였다. 이는 나선 은하를 관측할 때 대부분의 물질이 은하 중심부에 모여있는 것처럼 관측되지만 실제로는 은하 외곽에도 상당한 양의 물질이 분포되어 있음을 뜻한다. 전자기파로 감지할 수 없는 이러한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한다. 우리 은하의 경우에는 암흑물질의 질량이 우리 은하의 전체 질량의 약 9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겠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당연히 왼쪽 보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져. 케플러 회전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은하 안에서의 별들의 회전 속도 봤을 때 원래 케플러 회전에 의해서 은하 중심부터 거리가 멀수록 느려져야 하는데 느려지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를 보면서 우리가 질량이 은하 중심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은하 팔에도 질량이 많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 관측되지 않는 걸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이라고 한다라는 거였어. 넘어갈게요. 그래서 표준 모형과 암흑물질인데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분류하고 중력을 제외한 이들을 상호작용을 밝히는 과학 이론을 표준 모형이라고 한다. 표준 모형에 따르면 우주는 쿼크와 렙톤 등 물질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입자와 광자처럼 힘을 전달하는 매개 입자 그리고 질량을 보유하게 하는 힙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암흑물질은 이러한 표준 모형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다. 표준 모형에는 제시하는 입자들과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표준 모형이 아직 다루지 못하는 중력으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내가 아래 볼게. 암흑물질과 특성. 그때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아 직접 관측할 수 없지만 질량을 가짐으로 중력에 따른 상호작용으로부터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아래 보게 중력 효과. 그래서 암흑물질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그 중력의 효과에 의해 천체로부터 오는 빛의 경로가 휘어지고 밝기가 증가하는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거나 주변 별이나 은하의 운동이 교란되기도 한다. 또 광학적 관측으로 추정된 은하의 질량이 역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은하의 질량보다 작다는 사실로부터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추정할 수 있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력 효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은하의 질량보다 작다는 사실도 이제 암흑물질을 존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봤을 때 이제 암흑물질의 거대 중력 때문에 빛의 예상보다 더 심하게 휘고 이때의 굴절률이 보이는 물질의 중력에 따라 굴절률보다 크다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아래 봤을 때 암흑물질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인데 중력은 공간을 휘어지게 하고 그에 따라 빛의 경로도 휘어진다. 따라서 중력이 큰 가까운 천체에 의해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휘어져 일그러지거나 여러 개로 보이거나 밝기가 증가하는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볼게. 이제 중력 렌즈 효과에 따른 초신성 이미지. 멀리 있는 초신성 레프 스달의 빛이 막대한 질량의 은하단에 따른 중력 렌즈 효과의 확대 및 왜곡되어 4개로 관측된다.
초신성의 크기가 작아서 앞쪽에 타원이나 주위로 4개의 점이 박힌 것처럼 보인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게. 자, 넘어오면 이제 암흑물질의 분포인데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흑물질은 우주의 전체 구성 물질과 에너지 중 약 26.8%를 차지한다. 이 값은 우주의 물질만을 고려할 때 전체 물질의 약 85%에 이른다. 이러한 암흑물질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입자일 것이라는 의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을 촬영한 사진으로 암흑물질의 분포지를 완전 가져오는데 암흑물질이 약 65억 년 정도부터 약 35억 년 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고 거리에 따른 암흑물질의 단면적들을 연속으로 연결하면 3차원의 암흑물질 분포 지도를 얻을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내가 알아볼게. 우주의 가속 팽창과 암흑 에너지. 그래서 우주의 가속 팽창인데 20세기 후반까지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 우주가 꾸준히 팽창하고 있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중력 때문에 그 팽창 이후 팽창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1A형의 초신성의 적색 편이량과 겉보기 등급 관측 자료를 우주의 여러 가지 팽창 모형과 비교한 결과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래 볼게. 1A형의 초신성의 특성과 우주의 크기 변형. 1A형의 초신성의 백색 외성의 일정한 질량에 이르러 폭발한 상태이다. 초신성이 방출하는 빛의 밝기는 폭발할 때 질량과 관계가 있는데 1A형 초신성은 최대 에너지 방출량이 일정하여 가장 밝아졌을 때 절대 등급이 거의 일정하다. 따라서 1A형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을 관측하여 절대 등급과 비교하면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1A형의 초신성으로부터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통해 적색 편이량을 측정하면 우주가 얼마나 팽창하는지를 알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들아?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주의 가속 팽창인데 1990년대 후반에 서로 다른 두 연구팀이 초신성들의 거리와 적색 편의 관계를 통해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우주의 감속 팽창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만약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한다면 등속 팽창을 할 때에 비해 초신성이 밝게 보일 것을 예상하였다. 적색 편의가 의미하는 거리보다 초신성의 실제 거리보다 더 가깝다면 초신성이 더 밝게 보일 것이고 이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감속 팽창을 뜻하는 것이죠. 왜냐면 원래 등속이면은 점점 똑같이 멀어져야 되는데 감속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덜 멀어질 거니까 더 밝게 보인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런데 두 연구팀은 이미 독자적인 관측 결과 모두 실제로는 초신성의 거리가 멀수록 즉 먼 과거의 초신성들일수록 예상보다 적색 편이량이 작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먼 과거의 초신성일수록 우주의 팽창 속도가 현재보다 작다는 뜻으로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즉 가속 팽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점점 이제 팽창 속도가 우주가 점점 빨라진다. 가속 팽창한다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적색 편이량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이야. 아래 볼게. 이제 암흑 에너지. 아래 볼게.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그림은 다양한 거리 초신성을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하여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측 가능한 밝기의 한계로 감속 팽창 영역에서는 초신성 관측이 어렵다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인데 그림에서 우주는 아래쪽에 빅뱅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 속도가 변해왔다. 즉 우주는 빅뱅, 극팽창, 감속 팽창, 가속 팽창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말해볼게. 암흑 에너지. 이제 암흑 에너지인데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려면 중력과 반대로 작용하려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이 청력을 암흑 에너지라고 일컫는다. 우주가 가속 팽창하기 위해서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의 효과가 점점 커져야 한다. 현재 과학자들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까닭은 암흑 에너지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는 중력 효과가 작아져 암흑 에너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봤을 때 우리가 중력이 있고 미러에는 암흑 에너지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력이 작아서 암흑 에너지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흑 에너지의 정체와 성질이 아직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이 제기했던 우주 상수와 암흑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암흑 에너지의 특성은 앞으로 많은 연구 결과를 거쳐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재의 우주는 이제 암흑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 우리 넘겨서
이거 넘겨서 우리가 페이지 114쪽에 1번부터 6번까지 너무 페이지 115쪽에 1번부터 3번까지 볼게요. 얘들아.